네, 안녕하세요. 우리 2학기 이제 첫 시간 직류회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학기에는 저번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회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회로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 회로에서 가장 기본 표현인 직류 회로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거고,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회로의 기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를 처음 배우려면 전기회로가 먼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봐야겠죠. 그쵸?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전기회로의 구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볼게요. 전류의 정의와 세기를 전하의 특성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즉 전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말인 것 같네. 그치? 두 번째, 시작. 저항기, 건전지 및 스위치의 심벌을 이용하여 전기 회로들을 그릴 수 있다. 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치, 전기 회로도를 그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전류, 전압 및 기전력의 크기 등을 분석할 수 있다. 전류는 아까 나왔는데 전압을 알아야 될 것 같고 기전력이라는 거를 알아야 될 것 같아. 그치? 전압 및 기전력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배워야 할 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사실 기전력이라는 거는 뒤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전압이랑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냥 기전력이 전압이야. 그래서 사실 오늘은 전기회로도 전압에 대해서만 배우면 오늘의 일정은 끝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미리 나눠드린 수업 자료에도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여기에 오늘 필기 잘 하시면서 들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전류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어떠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불이 켜진다든지 소리가 난다든지 이렇게 전자적인 기계가 움직이게 되는 시스템을 회로라고 하는데요. 회로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회로가 움직인다라는 거는 어떠한 전기가 통한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전기가 통한다는 거를 우리가 용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전류가 흐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전류가 흐른다. 전기가 통한다? 이거는 전류가 흐른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전류라는 거는 일단 류라는 게 약간 그 흐를 류잖아요. 흐를 류. 그래서 전기는 이게 흐른다고 표현을 해요. 흐른다고. 그래서 전류의 정의라는 거는 전하의 흐름이야. 전하의 흐름. 전하라는 거는 뭐예요? 전하라는 거는 어떤 플러스라든지 마이너스 같은 정기적인 성질을 띤 입자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성질을 띤 입자가 흐르는 거야. 흐르는 거를 전류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음전하의 흐름이라고 했을까? 사실 우리가 우리 1학기 때 1단원에서 배웠지만 모든 원자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원자핵은 이동을 한다 안 한다?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 원자핵은 이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얘는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엉덩이가 무겁기 때문에 얘네들은 가만히 있고 뭐가 이동하는 거야? 전자들만 이동하는 거라 그랬잖아. 전자는 원자핵에 비해 매우 가볍고 작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전자들이 다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자는 무슨 성질을 띠고 있어요? 음전하를 띠고 있잖아. 그치?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하의 흐름이라고 하지만 전자가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전하의 흐름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근데 그냥 저는 전하의 흐름이라고도 얘기해도 될 것 같고요. 저는 대신 전류를 이렇게도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자의 이동. 전자가 이동을 했다? 그럼 전류가 흐른 거야. 전류가 흐른 거야. 그래서 전자가 이동을 한다, 전하가 흐른다, 이런 얘기 다 전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어 놓으시고, 전류의 세기라는 거는 단위 시간 동안에 한 단면을 지나가는 전하량이다. 그렇구나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야.
우리가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전자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다며. 그치? 이게 다 전자거든요? 지금 여기가 다 전자인데 전자는 마이너스의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는 누구한테 찾아가겠어? 이 마이너스는 플러스 극을 향해 가겠죠.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서로 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전자는 사실 이 플러스 극을 향해 가는 거야. 전자는 플러스 극을 향해 가는 거야. 여기 전의 이동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의 이동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전자의 이동 방향은 플러스 극을 향해, 즉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을 향한단 말이야.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을 향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류의 방향은 뭐라고 얘기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나간다고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그럼 너무 이상하지 않아?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데 왜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야? 전자의 이동이 전류래매. 너무 이상하죠, 그쵸?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네, 이상하잖아, 그치? 이거는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한 거는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외우는 거야. 왜 그런 거냐면 사실 이게 그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왜 그러는 거냐면 여기 Q&A 나와 있거든요. 원래 이 전기가 통한다. 그때는 뭐 전류라고도 얘기 안 했겠지. 전기가 통한다 이거를 알았을 때는 그냥 뭔가 전기가 통하는구나. 그래서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냥 가겠거니 하고 그냥 생각을 하고 정해놓은 거야. 과학자들이 그냥 정해놓은 거야. 전류는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간다 라고 정의를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근데 나중에 연구를 해서 발견해 본 결과 전자들이 이동을 했던 거지. 전자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전류가 흘렀던 거지.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은 이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고 이미 정의를 내렸는데 알고 보니 전자들은 반대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로 움직이네? 어머, 이거 다르네? 근데 우리가 이미 이렇게 정해버려서 이렇게 지금까지 많이 쓰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류의 이동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정의를 해놓은 건데 알고 보니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더라. 근데 그거를 그냥 안 바꾼 거예요. 그냥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라고 하고 전자는 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걸로 하지 뭐 이렇게 그냥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참 헷갈리게 해놨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잘 정리를 해두세요.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은 반대다. 이거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이쪽이면 전자는 어디로 이동해? 반대쪽으로. 여기가 전자 이동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프린트에 잘 정리를 해놓으시길 바래요. 다음 전류의 단위에 대해서 한번 볼까? 전류의 단위. 전류의 단위는 L이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 회로를 얘기할 때 전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 회로는 전류가 몇 암페어다, 뭐 이 소자에는 전류가 몇 암페어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전류가 뭐 예를 들면 10암페어가 흐른다라고 쓰기는 너무 귀찮은 거지, 그치? 이렇게 다 일일이 다 국어처럼 이렇게 하기가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수학이나 과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 다 문자로 표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다 풀어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파벳 I를 이용해서 I는 10암페어다 이렇게 표현을 짧고 간결하게 하기로 한 거야. 전류를 어떻게 표현해? I로 표현을 하고 단위는 암페어를 쓴다. 그래서 선생님이 전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I는 30이야, I는 20이야 뭐 이런 식으로 I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찰떡같이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I는 전류구나. 전류가 지금 10이라는 거구나. 10암페어라는 거구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적어 놓으세요. 전류는 I. 예시 하나 적어 놓으시고.
그렇다면 이 전류가 흐르는 전기회로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겠죠. 이렇게 생겼는데요.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봤을 것 같아. 이런 회로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익숙할 거예요. 익숙할 건데 우리 이번에 조금 더 제대로 배워보는 거잖아. 그치? 제대로 배워보니까 우리 한번 속속들이 다시 한번 배워봅시다. 전기회로라는 거는 전류가 흐르는 통로를 얘기하는 거고, 전원, 그쵸? 전원은 공급원이겠지? 전기의 공급원. 근데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게, 우리 전원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쵸? 이렇게 쓰는데 지금 여기는 친절하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 있어. 근데 사실 회로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안 정해준다고. 너네들이 이 전원 규어만 보고도 어디가 플러스인지를 알아야 돼. 어디가 플러스냐? 긴 쪽이 플러스입니다.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인데요.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우리 그 플러스는 이렇게 짝대기가 두 개잖아. 이 짝대기 두 개고 마이너스는 짝대기가 하나지. 이 짝대기 두 개를 일자로 이어 붙이면 이 마이너스보다 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옛날에 공부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방법대로 짝대기가 긴 쪽에 플러스다를 좀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LED 다리도 긴 게 플러스잖아. 사실 긴 쪽이 좀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원이 딱 나왔을 때, 아, 여기가 기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고, 그럼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겠구나 를 그냥 기호만 보고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전자는 사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데, 우리 전자의 이동을 보는 게 아니라 전류의 이동을 항상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른다, 요것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전원 요거 알고 있기, 플러스 마이너스. 다음 스위치는 알 거고, 부하라는 이상한 이런 용어가 있죠. 부하라는 용어를 쓸 건데요. 부하라는 건 뭐냐면, 전구와 같이 전원으로부터 전류를 공급받아 일하는 것. 무슨 말이냐? 그냥 여기에 LED가 있다. 그러면 LED가 부하인 거야. 그럼 불이 켜지겠지? LED가 아니라 저항이 있다. 그럼 뭐 전류가 조금 흐르겠죠. 여기 조금 저항이 없을 때보다 조금 덜 흐르겠죠. 그럼 얘가 지금 부하인 거야. 저항이 아니라 커패시터다, 인덕터다, 아니 스피커가 여기에 이렇게 달려져 있다. 스피커가 이렇게 달려져 있다. 그럼 이 모든 게 다 부하인 거예요. 즉 전원이 아니라 전원을 통해 뭔가 이렇게 작동을 하고 뭔가 전류가 흐르게 되고 동작하는 이 모든 소자들을 다 부하라고 하는 거야. 이 부하를 어디서 쓰냐면, 우리 과부하 걸렸다 이런 얘기 하잖아. 나 뇌에 과부하 걸렸어 이런 얘기 하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가 많이 달렸다라는 거야. 과부하라는 거는 내가 전원이 여기서 220, 예를 들면 220V 밖에 공급을 안 하는데, 여기서 5V, 10V, 200V, 300V 다 써가지고 내가 공급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전기를 쓴다는, 사실 전력이라는 건데 어쨌든 전기를 쓴다라는 거죠. 그쵸? 요럴 때 과부하 걸렸다고 하고요. 부하라는 거는 요런 의미입니다. 뭔가 공급을 받아서 작동하고 동작하는 거, 일하는 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문둥그려서 부하라고 우리는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네. 전원과 부하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본 건가? 근데 다 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를 더 봐야 돼요. 이것도 적어놔. 이거 책이 없으니까 이것도 적어놓아요. 우리 스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스위치가 열려 있어. 스위치가 열려 있으면 이 회로를 보고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회로라고 해요. 개회로. 뭐야? 이름이 이상한데 이제 이 F펜슬 촉이 갈 때가 됐네. 개회로라고 해요. 개라는 건 10개짜를 써. 10개짜를 써서 열려져 있는 회로다. 개회로. 그럼 반대로 스위치가 닫혀 있으면 이건 뭐라고 하냐? 폐회로라고 해요. 폐회로. 닫힐 폐자를 써서 폐회로라고 합니다. 이거를 왜 했냐? 용어를 좀 알아둬야 돼서 그러는 거야. 우리 개회로, 폐회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럼 개회로에서는
아무리 많은 전압을 걸더라도 뭐 전압이 엄청 뭐 큰 전압을 걸더라도 여기서는 전류가 절대 흐르지 않아요. 열려있기 때문에. 폐회로에서만, 오직 이렇게 닫혀져 있는 폐회로에서만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전기가 통한다고. 그래서 개회로라고도 하고, 뭐 회로가 열려있다 이런 말도 하고. 회로가 열려있다라는 건 결코 좋은 말이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 동작을 안 한다라는 거죠. 전류가 안 흐른다니까. 회로가 닫혀있다. 그거는 뭐 닫힌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아, 그냥 회로가 닫혀있다? 뭐 전류가 흐르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회로가 열려있다, 개회로, 회로가 닫혀있다, 폐회로. 전류는 어디서 흐른다? 폐회로에서 흐르는 거예요. 닫혀있을 때. 열려있으면 절대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이것도 정리해 놔라. 전원, 부하, 개회로, 폐회로. 전기 회로도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압에 대해서 볼 건데, 우리 전압에 대해서 보기 전에 예제가 하나 나오는데 예제를 안 풀 건데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 암페어 아워. 암페어 아워라는 게 뭐냐면 전류가 몇 시간 동안 흘렀냐야. 전류가 몇 시간 동안 흘렀냐는 전하량이랑 똑같은 거거든. 전하량. 전류가 흘러가지고 전하가 얼마나 모였냐. 그래서 이거를 암페어 아워를 용량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배터리 용량. 이 암페어를 어디서 많이 보냐면 어디서 보지? 우리 그 보조 배터리, 핸드폰 뭐 이런 데에서 뭐 많이 보거든요. 거기서 이런 게 나와 있을 거야. 그러면 이거 암페어 아워라고 있네? 라고 이렇게 좀 약간 좀 유식한 척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거 암페어 아워. 전류가 몇 시간 동안 흘렸냐를 의미를 하고, 얘는 결국 용량을 의미를 하는 거다. 배터리 용량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다. 넘어가고요. 전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이라는 거는 뭐냐면 뭔가 압력을 가하는 것 같잖아. 압이니까, 그치? 전기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 같아. 압력을 가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은 그냥 이미지 상상 한번 해보세요. 뭔가 수압 생각해볼래? 수압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내가 압력을 이렇게 행하는 거잖아. 뭔가 압력이라고 하면 얘들아 뭐가 생각나니? 나는 뭐가 생각나면 뭔가 이렇게 인형 같은 거 있잖아. 인형 같은 거를 인형인가 이거? 인형인가? 인형 같은 거를 여기 막 때리는 거야. 압력을 가하는 거잖아. 그치? 뭔가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마찬가지야. 뭔가 이게 압력을 줘서 돌아가게 하는 거지. 뭔가 이렇게 팡 터트리게 하는 느낌? 풍선에 압력을 줘서 팡 터트리는 느낌? 그래서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데 압력을 줘서 물이 팡 이렇게 나가는 건 거지. 그거. 이 뚜러뻥이라고 하나? 이 뚜러뻥? 이 우리 변기가 막혔을 때 하는, 이것도 다 압력을 주는 거거든요. 변기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압력을 줘가지고 이거를 뚫으면 이게 갑자기 막혔던 게 팡 하고 이렇게 터지잖아요. 뭐 요런 거 생각하면 돼요. 전압도 마찬가지야. 전기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잖아. 전기가 그냥 뭐 플러스나 뭐 마이너스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건데, 플러스 말고 전자라고 할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이거를 뭔가 팡 터트려서 전기가 이렇게 흐르게 하는 거지. 이거를 전압이라고 해. 즉 내가 말이 길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인 거야. 능력. 여기 나오면 뭐 전기적인 압력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물이랑 좀 비교를 많이 하거든. 전류를 물이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물도 그냥 흐르지 않지. 물만 있으면 물이 흐르나? 아니야. 물이 그냥 있잖아. 물이 그냥 있으면 그냥 있는 거야. 여기 그냥 단단하게 물이 고여 있는 거야. 근데 이 물이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물이 흐르려면 뭔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야 돼. 이렇게 잘라볼까? 차이가 있어야 돼.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라져서 단층되어야 된다고.
그 차이가 생기면 이때서야 물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잖아. 그치? 물만 있으면 절대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어떠한 수위차라고 하는데 어떠한 이렇게 위치적인 차이가 있어야 물이 흐르듯이 전기도 마찬가지야. 전기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전기적인 어떠한 위치가 달라야 이런 식으로 얘가 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플러스가 뭔가 조금 더 많은 느낌이잖아. 전위가 좀 큰 느낌, 마이너스는 좀 작은 느낌. 전압이라는 거는 전기적인 미치 에너지의 차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전위차.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인데 이거를 전위차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왜 전류가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위차가 있어야 되잖아. 수위차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물이 흐르려면 수위차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전류를 흐르려면 전위차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이해되세요? 전압이라는 거는 전류랑 좀 다른 개념이에요. 전류랑 다른 개념이고 어떠한 전기적인 에너지의 차이가 있어야 전류가 흐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도 우리 단위를 알아야겠죠. 여기는 지금 단위가 안 나와 있는데 단위를 여기다 써드릴게요. 얘도 전압이 뭐 어떻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V가 뭐 3V다, V가 뭐 1.5V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얘는 얘의 그 문자도 V고 단위도 V야. 근데 이 V를 볼트라고 있는 것 뿐이죠. 이 단위 V는 볼트라고 있고 전압을 기호한 이 문자는 그냥 V라고 읽어요. 그래서 요것도 정리를 해놓으세요. 요것도 정리를 해놓으시고 네,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회로에서 뭐가 전압과 관련이 되어 있을까? 전압이라는 거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래매, 그치? 그래서 이 전류를 이 회로에서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애가 뭐예요? 전원인 거죠, 전원. 그래서 우리 다른 부하나 이런 것들은 전류랑 전압을 같이 얘기하지만 특히나 이 전원 부분은 건전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건전지도 1.5V, 뭐 3V, 뭐 9V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 전원 부분은 보통 볼트로 표현을 많이를 한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이 볼트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다음 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전력이라는 건 뭐냐면 전류를 계속해서 흐르게 하는 힘. 단위는 볼트를 사용한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기전력은 그냥 전압이야. 전류를 계속해서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위차가 계속해서 있어야겠지. 계속해서 전위차가 있어야 돼. 이게 전류가 흐르면 점점 전위가 가까워지거든요. 비슷해져가지고 전류가 안 흐르게 되는데 그쵸? 물이 계속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 이 물이 차가지고 점점 이 물의 수위가 비슷해지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물이 똑같아지면 물이 더 이상 안 흐를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야. 전기도 계속 흐르면 이게 전위가 비슷해지는데 이 비슷해지지 않고 계속 이 전기차를 유지해주는 게 기전력이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무슨 의미야? 그게 결국 전압이라는 의미야. 전기를 일어날 기자거든요. 일어나게 하는, 즉 발생하게 하는 힘.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결국 기전력은 전압이다. 이게 왜 차이가 생기냐? 옛날에는 아까 이거 Q&A 했을 때 요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 전자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다른 게 이 과학자들이 이거를 발견한 거에 그런 시간적 착오였잖아요. 마찬가지도 기전력도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전기가 통하는 게 어떠한 힘이 작용한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전기가 통하는 게 어떠한 힘이 작용한 거다. 그래서 기전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힘력자를 써서 알고 보니까 그냥 뭐 전기는 전이차에 의해서 그냥 어떠한 힘이라기보다 전이차에 의해서 그냥 전기가 흐른 거였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압이라고 용어를 바꾼 건데 여전히 옛날부터 기전력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기전력이나 전압이나 많이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 프린트에 뭐라고 써놓으면 좋을 것 같냐면 전압이라는 것은 전이차를 얘기하고 또 뭐라고도 얘기한다? 기전력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기전력까지 다 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끝난 거예요. 오늘 전류 배웠고요. 그쵸? 전기회로도 배웠고 전압에 대해서 배웠어요. 학습맵프 다 이뤄냈네요. 우리 그러면 이거를 같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핵심 정리를 한번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자. 전류는 뭐 전하의 흐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전하의 흐름 또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전자의 이동 뭐 전자의 흐름도 괜찮아요. 전자의 흐름 뭐 전자의 이동이나 요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왜? 원자핵은 무겁기 때문에 절대 움직이지 않아. 움직이는 건 전자예요. 전자가 이동한다라는 거는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자가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음전하의 흐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음전하의 흐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달랐다는 거죠.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 전자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를 향해 가. 즉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데 전류의 방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라고 얘기를 한다 라는 거죠. 요게 특이하고 이상했던 거죠. 요거 외워야 한다고 했었죠. 요거를 가시고 네,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전류를 줄여서 어떻게 쓰냐? 전류를 줄여서 I라고 쓰고 뭐 I는 예를 들어 20A다. 뭐 이런 식으로 쓴다. 암페어. 예시도 하나 써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기회로도 중요한 거 전원은 긴 게 플러스다. 긴 게 플러스다. 그리고 부하라는 거는 뭐 스피커, LED, 저항 여기에 달려있는 뭔가 전원이 아닌 모든 소자들 커패시터, 인덕터 이 모든 소자들이 다 부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했고 전기회로도 할 때 하나 제가 이거 해드렸죠? 개회로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폐회로 그쵸? 개회로, 폐회로 전류는 언제 흐른다? 이때 전류가 흐르는 거라 그랬어요. 전류가 흐르고 이때는 전류가 안 흘러요.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었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전이차 혹은 기전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요. 그렇죠? 얘는 어떻게 표현을 해? V는 뭐 3V, 뭐 9V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여기 단위는 V라고 읽으면 안 되고 볼트라고 읽어야 합니다. 예시도 하나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기. 전기회로에서 전하의 이동을 뭐라고 한다? 전류라고 하고 단위는 암페어를 사용을 하겠죠. 단위 사용할 땐 보통 대괄호를 써도요. 전기에서 전류를 계속해서 흐르게 하는 힘을 기전력이라고 하고 사실 기전력은 전압과 똑같은 건데 어쨌든 여기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기전력이라고 써주시고 단위는 볼트를 사용한다. 밑에 도체 내의 두 점 사이의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차이
전, 위, 차, 전이차를 말하며 단위는 뭐를 사용한다? 이 전이차를 말하는 게 뭐겠어요? 전압. 이거 내가 빈칸이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네. 어쨌든 얘는 전압이에요. 단위는 얘도 마찬가지로 볼트를 사용한다. 그냥 기전력과 전압은 같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확인하기까지 다 봤습니다. 전류, 전압, 전기 회로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ohm의 법칙, 저항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